직원들이 나처럼 생각을 안 해서 답답하다라는 하소연이 제가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날 때 가장 흔히 듣는 하소연이에요.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직원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와 직원 간의 사고방식의 간극,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까가 굉장히 스타트업의 이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모든 대표님들이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생각할 때 왜 직원들은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지? 너무 책임감이 없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제가 대표님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저는 세상 일이 원래 그런 거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부모는 정말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자식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어프리시에이트가 없고 당연히 받죠. 내가 결혼을 해서 나는 정말 몸을 불살라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내 아내는 아니 누구네는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다 섭섭하죠. 부모도 섭섭하고 남편도 섭섭하고 또는 반대의 경우에 아내도 섭섭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세상이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아무도 나처럼 나를 이해해주고 나처럼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게 나지 타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세상 일이 원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가 직원을 뽑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표 애를 낳아놓고 걔가 지금 10살인데 그때부터 매일 뭐 아버님 저를 키워주셔서 매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의 노고를 나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걔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아버지로서 또는 엄마로서 주는 거를 당연하게 받으면 걔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냥 그건 원래 부모와 자식 간의 세상의 일이 그런 것이다. 근데 그러면 창업자 대표와 직원도 저는 기본적으로 출발점을 직원이 왜 나처럼 생각을 안 하냐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답이 없다. 세상 일이 원래 그렇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부모는 아직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의 자식이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장기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부모의 노고와 그거를 우리가 진짜 다 그때 실시간으로 어프리시에이트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후회가 있죠. 대부분 다 그런 거를 자기가 부모가 된 뒤에 깨닫는 거죠. 우리 부모가 얼마나 날 위해서 희생했는지. 그래서 그거는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 직원을 뽑아놓고 그 직원이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책임감을 갖기를 기대하시는 거는 출발점이 저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돼도 직원은 대표만큼 돈 안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내가 원래 이렇게 더 직원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는 거고, 뭐 직원은 기본적으로는 나만큼의 동기부여가 돼 있고 나만큼 이 사업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출발점을 거기서 설정을 하셔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것처럼 생각을 하시라. 누구도 이 세상에 나처럼 생각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직원이라고 왜 나처럼 생각해서 내 아이도 내 자녀도 안 해주는 내 생각을 왜 직원이 더 해줘야 될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이 세상 일이. 그래서 출발점, 기대치의 바닥을 여러분이 그건 원래 그런 거다라고 설정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자, 원래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 직원이 내 마음을 100% 이해를 해주기 어렵죠. 그거 거기서 출발을 한다 그래도 때때로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라고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가장 대표가 피해야 될 게 직원을 감정적으로 원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니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밖에 주인의식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사안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이건 그냥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라는 비난이잖아요. 원망이고. 그거는 여러분 되게 피하셔야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의 자녀니까 우리가 자식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부모가 범수 너는 어떻게 이러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밖에 못하니라는 거에서 시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저는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고 제 자신이 아이들의 부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널 어떻게 힘들여서 키웠는데 라는 걸로 시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죠. 저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 뭐 회사의 임원이기도 하고 저도 창업자였었잖아요. 저도 이제 제 나이가 제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더 많지 저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많은 나이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그 마음 알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절대로 그 마음이 아니 범수 씨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범수 씨 책임감이 이렇게밖에 없어. 이거의 원망이나 그런 비난은 아무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원망이나 비난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할 때도 결국 그 받아들이는 그 지적을 받는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자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좀 상습적으로 미팅에 좀 자주 늦는다. 그러니까 상습적이라면 매번 늦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식 노동자인데 미팅 약속을 뭐 10번 했는데 그중에 한 두세 번을 뭐 5분, 10분 늦게 온다. 이거는 상습적인 거죠. 사실. 그죠? 그래서 좀 그런 습관이 있다 그러면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맨날 늦게 와? 이렇게 맨날 늦어가지고 이게 되겠어? 이거는 원망이나 비난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아니 근데 김범수 씨 이게 보니까 지난 그 한 달 동안 내가 쭉 보니까 당신 미팅 우리 10번 있는데 한 두세 번 한 5분씩 늦었어요. 물론 김범수 씨가 이 미팅을 리드하는 게 아니니까 김범수 씨가 5분 10분 늦는다고 이 미팅 자체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김범수 씨 결국 지식노동자이고 평생 이 지식노동자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지식노동자는 결국 자기 시간인 거고 프로페셔널하게 모든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김범수 씨가 계속 미팅에 이렇게 늦는 습관이 생기면 그게 우리 회사에서 나랑 일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딜 뭐 대기업을 가든 중소기업을 가든 그거 자체가 지식노동자로서는 상당히 언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행동이고 김범수 씨한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미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김범수 씨한테 안 좋은 거니까 좀 앞으로는 미팅에 뭐 가능하면 정시간에 오도록 합시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리고 부득이하게 5분 10분 늦을 때는 미리 미팅 참석자들한테 전체 이메일로 저걸 보내세요. 그러면은 늦더라도 그게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입니다. 라는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게 저도 옛날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제가 무슨 성인 군자입니까? 그렇게 참고 얘기를 하게. 저도 그게 안 됐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게 결국 원망이나 비난해서 해결되는 게 진짜 일도 없어요. 일도. 그건 제가 정말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이러니?로 시작해서 아니 당신은 왜 이래라고 시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인간관계가 없다. 그래서 저는 원망이나 비난은 해봐야 그 결국 대표 입장에서 자해행위다. 자해행위. 되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니? 내가 널 어떻게 내가 진짜 대표로서 이 회사를 이렇게 운영시키고 당신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당신들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그 마음이 있는 건 압니다. 저도 자식 키우면서 맨날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떤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원망 비난 말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그 직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성적으로 납득을 시키는 쪽을 택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프로스포츠 팀이지 프로스포츠 팀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팀이 성적이 부진하면 뭐 감독을 잘라버리고 새 감독을 뽑을 수 있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엔 프로스포츠 리그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들도 뭐 몇십억씩 연봉을 받으면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프로스포츠 팀에서는 특히 진짜 좀 성적이 부진하면은 뭐 감독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막 시즌 중에 막 바꿔요.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새 감독이 왔어요. 근데 그 감독 입장에서 선수 때문에 선수들이 못해서 우리가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새로 부임한 감독의 옵션일까요? 아니죠. 그 새로 부임한 감독은 자기 손으로 뽑은 선수들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뽑혀왔을 때는, 이 감독직을 수락했을 때는 결국 이 선수들로 내가 더 나은 결과를 내겠다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옵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 불평을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새로 부임한 감독이. 그러면 어떤 스타트업의 창업자 대표라고 하면 사실 거의 모든 직원은 그 대표가 승인해서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모든 직원이 아니라 100% 그렇게 뽑았겠죠.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됐든 이 직원이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간에 결국 그거 다 대표가 뽑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선수도 내가 뽑았어. 그런데 선수 불평을 해서 왜 쟤는 저렇게 쟤는 연습을 안 해.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새로 부임한 감독도 자기 손으로 뽑은 선수가 아닌데도 선수 핑계를 못 대는데 대표가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 선수 핑계를 대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쟤네가 이걸 안 돼서 못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표 입장에서는 누워서 침 뱉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뽑아놓고 그다음 내가 감독인데 근데 쟤가 저래가지고 그 결국 내가 선수 보는 눈이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종종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을 보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을 때 저도 좀 되게 지금도 제가 그렇게 막 같이 일하기가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좀 저만의 굉장히 딱 그 어떤 퀄리티에 대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일하는 게 아주 쉬운 허허허 하면서 그래 우리 다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무슨 무슨 사교 모임 하듯이 그렇게 회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하기 쉬운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비합리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직원들을 그래도 꽤 똑똑한 사람들을 뽑는다고 제 손으로 뽑았는데 이제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 회사에서 제가 자기가 나갔거나 제가 어쩔 수 없이 해고해야 됐던 직원 같은 경우에도 퇴사하고도 저는 몇 년 동안 아직도 만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는 저는 그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다 좋게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앙금이 남게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근데 제가 미안한데 지금 이 사람은 내가 퍼포먼스가 이거밖에 안 돼서 내가 못 쓰겠네라고 해서 내보낸 경우, 해고를 한 경우에도 그 친구가 저희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더 큰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에 가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승진을 하고. 그런 게 몇 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나는 내가 그때 잘못 봤구나 잘못 뽑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쓰는 거에 문제가 있었구나. 또는 저 친구는 이렇게 좀 너무 야전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스타트업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조금만 규모가 있어서 정해진 일만 잘하면 되는 조직에 들어가면 빛을 발할 친구였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몇 년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게 제가 어떤 정도 이상을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뽑은 직원이라고 하면 그 직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상황과 그 직원의 적성과 안 맞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직원의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낼 만큼 쓰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불만족스러운 직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직원이 그럼 여러분이 내보내면은 밥 굶고 이게 홈리스 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원도 또 어딘가에 가서는 유용한 직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완전히 잘못 뽑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잘못 뽑는 경우라는 게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뽑으면 10명 뽑았는데 5명, 6명을 완전히 잘못 뽑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한두 명은 이제 완전히 잘못 뽑을 수 있죠. 그럼 그런 사람은 헤어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직원이라고 해도 오히려 나한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편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계속 그 직원 탓을 해서 이거는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못해 라고 해서 해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아까 제가 스포츠에 비유한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팀의 감독으로 갈 때는 내가 뽑은 선수가 아니더라도 그 선수들을 가지고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새로 부임한 감독의 의무인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 직원은 다 내 손으로 뽑은 선수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그 선수들을 제가 아니라 저 선수를 뽑고 싶다 선수를 바꿔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거는 원래 내가 다 뽑은 선수니까 어쨌든 이걸 가지고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편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건설적입니다.